역시 저는 책을 호락호락 쓰지 않습니다. 제 마음대로 씁니다. 어쨌든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얘가 순열은 기본적으로 이해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2, 3, 4, 5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래요. 자, 1, 2, 3, 4, 5로 나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다 1, 2, 3, 4, 5를 써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고요. 여기 4가지, 여기 3가지, 여기 2가지, 여기 1가지가 되고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너도 오므로 뭐야? 곱하는 경우다라고 하셔서 그쵸? 몇 가지? 120가지라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쓰죠? 이렇게 쓰죠. 그쵸? 5부터 어디야? 하나씩 빼서 1까지 곱해지는 거고 5 뭐라고 이거요? 팩토리얼이라고 있죠. 그쵸? 이 정도는 뭐 알겠습니까? 5팩이라고 보통 많이 그러죠. 얘는요. 5장의 카드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는 자 여기 몇 가지 와요? 5가지 카드 있으면 5가지, 4가지, 3가지가 오는 거죠. 왜 곱하기입니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 너도 오고 너도 오고 너도 오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너는 뭐야? 60가지가 되고 이거를 뭐라고 쓰시죠? 5, P, 3이다 라고 아마 쓰셨을 겁니다. 그쵸? 결국 5P3이라고 쓰고 여기 이름이 뭐죠? P가 순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순열은 영어로 모르시죠? 퍼뮤테이션이고요. 퍼뮤테이션 학자 P를 딴 거라서 왜 P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순열의 영어 앞글자가 P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OP3은 뭐예요? 자, NPR이라고 정의하고요. 제가 밑에다가 다음에 써놓긴 하는데 그냥 한 방에 합시다. NPR은 뭐야? 시간이 별로 없으면 좀 빨리빨리 나가야 돼. 자, 제가 거의 유일해요. 거의 유일하게 토시를 틀리지 말고 외우십시오 라고 말하는 수학 전체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외우라는 게 바로 NPR과 NCR과 NPIR과 NHR의 정의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여기서 뭐가 키워드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오케이? 이게 키워드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예요. 왜냐? 뒤에 가시면 서로 같은 N개 중에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가 있고 확통에 가시면 그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고요. 중복 순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같은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는 없고요. 조합인데 같은 것이 있는 조합은 없어요. 같은 것이 있는 조합은 다르게 취급한다 뭐 이렇게 풀거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우죠. 알겠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라고 하시고 어떻게 계산하시죠? 이렇게 계산하시고 이게 몇 개를 곱하는 거야? R개를 곱하더라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얼마가 될까요, 얘가? 야, 이거 고2들한테 했더니 모르던데? 미치겠네. 0. 그치? 1일 때 0. 한 개이면 0. 두 개에 몇 개? 1. 세 개에 2. 그럼 알게? 그럼 이거겠지. 그렇지 않냐? 이게 규칙성 추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이걸 한 번은 안 써봤나 봐, 애들이. 그랬더니, 야, 이거 초딩들도 해. 다음이 얼마야? n-3이요. 그러면 1일 때 0, 2일 때 1, 3일 때 2, 4일 때 3 하면 되지 않냐? 이랬거든.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까? 좋아. 별거 없죠. 토시 틀리지 않게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0, 1, 2, 3, 4, 5 중에 왜냐면 이거 1, 2번은 그냥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OP3 쓸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쓸 거다. 알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뭐냐면 3, 4, 5, 6, 7은 순열인데 순열이 뭔가를 배워야만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언제나 개수를 놓고 곱할 건지 더할 건지 판단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1, 2, 3, 4, 5의 5자리 카드 중에 만들 수 있는 3자리의 짝수의 개수래요. 오케이? 자, 3자리 짝수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2하고 4가 올 수 있어요.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 1, 2, 3, 4, 5 중에 2가 오든 4가 오든 같죠? 동등하죠? 그쵸? 그러면 몇 가지? 너 2가지라고 하시고 아무거나 지우세요. 내가 눈으로 할 수 있으면 눈으로 하셔도 되는데 눈으로 못 하겠으면 저는 이 흔적을 볼 거고 이 흔적이 없으면 저는 내가 성질 안 좋은가 봐. 질문에 답을 안 할 수 있어요. 할게요. 할 건데 뭐라 할 거야 하나. 알겠어요? 근데 원래 옛날엔 좀 더 독했어. 질문을 답을 안 했어. 다시 풀어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럴 수는 있다. 반려할 수는 있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네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4가지 올 수 있고 몇 가지 와요?
3가지가 올 수 있고 너도 반드시 와야 되니까 24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0, 1, 2, 3, 4 5장의 카 중에 3장으로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요. 자, 요건 주제가 뭐든가요? 맨 앞에 누가 못 오더라? 0이 올 수 없다는 거죠.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가 되고요. 그렇죠? 하나 지우신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 둘, 셋, 4개네요. 너 4가지. 그렇죠? 또 하나 지우시면 더 몇 가지? 3가지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모르면 뭐 하면 돼? 지우고 생각하고 지우고 생각. 많이 웃는데 내가 옛날에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하던 게 뭔지 아냐? 주머니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이러고 있었어. 그러더니 내가 지금 바꿨어. 왠지 알아? 내가 동그라미 치 너무 오래 걸리거든? 문제 풀라고 했거든? 아, 이 새끼 주머니 되게 열심히 부리고 있는 거야. 주머니를 리본을 또 묶어, 이렇게.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해라. 그래서 요새 뭘로 쓰냐면 화이트와 블랙으로 써요. 앞글자로 써요, 제가 요새. 맨날 이거 하라고 그래. 맨날 그림 좀 그려라. 맨날 그림 좀 그려라. 네가 못하는 그림을 안 그려서 그런 거 아니겠니? 제발 그림 좀 그려. 제발 나 좀 따라해라. 아, 지겨워 죽겠네. 자, 아까 했던 거죠? 아까 있음으로 넘어갈게요. 할게요, 그래도. 자, 0,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짝수의 개수인데 0 올 때와 2, 4 올 때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0이 맨 앞에 못 오는데 0이 뒤에 와서 써버리면 뭐가 된다고? 나는 자유예요. 도비죠, 도비. 도비 is free. 우리 도비처럼 0을 썼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 4가지, 너는 3가지가 와서 너는 12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0이 여기 온 거죠. 자, 또는 여기 2 또는 4가 오니까 2가 온다라고 치시면 0, 1, 2, 3, 4 중에 2가 왔다고 치시면 몇 가지 와요, 너는? 0이 못 오니까 하나, 둘, 3가지가 오고요. 0을 하나 여기다 써주면 하나, 둘, 3개니까 3가지가 와서 너는 9가지인데 2, 4 몇 가지야? 곱하기 2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자, 12와 18 중에 곱하면 커지니까 숫자는 더하기입니다. 왜 더하죠? 0이 오거나 2, 4가 오거나죠. 그쵸?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또는 이기 때문에 뭐 한다? 더하시는 거고요. 자, 6번은요. 1, 2, 3, 4, 5에 5장 카드가 수십 장이 쌓여있대요. 네 눈앞에 수십 장의 카드가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요. 그쵸?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죠. 그쵸?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5가지죠. 뭔지 알겠습니까? 왜요?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뭔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순열? 중복순열이에요. 이게 중복순열인데 여러분한테 중복이라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중복순열 당연히 낼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중복순열의 중복도 정의해야 돼요. 내가 뒤에 가서 순서가 뭡니까? 라고도 정의할 거예요. 중복은 뭡니까? 몰라도 되는데 중복은 앞에서 쓸 수 있는 걸 뒤에서 또 쓴 걸 중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중복순열이 똑같이 안 보여요. 알겠는요?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5가지. 여기도 몇 가지? 5가지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148번에 순열은 순서 있게 나열하기다 라고 하고 네모칸을 연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네모칸을 여시면 돼요. 제가 이제 우리 2학년 확통한 애들이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네모칸 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얼마 전에 클리닉 하다가 네모칸을 여시는 것과 집합을 여는 게 2개가 다른 거예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순서 있게 나열한다 싶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저처럼 항상 네모칸을 여시면 돼요. 자, 이유는 그건데 밑에 줄인데 자리를 바꾸면 달라진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매년 하고 너무너무 지겹지만 그래도 또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자, 나는 너희들이 경우의 수를 못하는 아주 근본적 이유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1, 2, 3, 4가 있습니다. 얘를 갖고 나열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숫자의 개수, 뭐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우리가 좀 배우셨으면 4팩토리얼이라고 할 거예요. 뭔지 알죠? 그쵸? 얘를 갖고 나열하는 경우 몇 가지? 4팩이죠. 맞습니까? 자, 얘를 갖고 나열하는 경우 4팩 세상에 모르는 고일이 있겠어요? 고의가 있겠습니까? 별로 없어요. 뭐가 문제죠? 4팩이 내용이 뭡니까요? 4팩이 무엇입니까? 24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계산하려고 4팩을 만든 게 아니에요. 4팩은 뭐야? 4개의 요소가 자리를 뭐하고 있어요? 바꾸고 있다는 걸 우리가 나타내야 되거든요. 4팩의 내용물이 어떻게 돼요? 4팩의 내용물은 이렇게 돼요.
올해도 또 쓰고 있어. 내가 이게 싫어서 1학년 수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4팩이에요. 이게 4팩 24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재밌자고 쓴 게 아니야, 얘들아. 제가 쓸 때 상당히 일관성을 갖고 썼어요. 뭐죠? 사전식 배열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전식 배열법이 저는 항상 수업할 때마다 하는 말인데, 사전식 배열법이란 말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죠? 사전을 안 본 세대잖아. 사전을 이게 아니라 뭘로 봐요? 찾아서 보잖아요, 거기를. 사전식 배열법을 아나? 사전식 배열법은 이런 거 아니야? 가로 막 다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각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각이 끝나면 각이 나오고요. 그쵸? 이게 끝나면 갸가 나오고요.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치? 사전식 배열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식 배열법을 쓸 수가 없지만, 그래도 사전식 배열법이라는 건 뭐야? 그냥 일관되게 얘가 다 끝나면 쓴다. 즉 어디를 고정시킨 거예요? 여기를 고정시키고 3, 4를 쓴 거고요. 얘를 바꿔 쓰고. 그쵸? 이게 끝났다고 느끼면 뭐야? 너를 바꾸고 다시 작은 거부터 차례대로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3팩이죠. 왜요? 1은 고정해 놨고요. 이해돼요? 몇 개의 요소가 돌아가요? 2, 3, 4가 자리를 바꾸고 있죠. 너는 3팩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너도 뭐가 돼요? 3팩이 돼요. 알겠습니까? 너도 3팩, 너도 3팩이죠. 뭐야? 뭘 고정했어요? 너를 고정했잖아요. 이해돼요?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니 이 내용물 알아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고 있다? 제가 계속 그럴 텐데 얘네들이 뭐야? 얘네들이 앞으로 자리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막 자리를 막 바꾸고 있는 거죠. 그쵸? 이런 걸 보면서 이거를 쭉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얘가 뭐야? 아, 4팩을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뭔지 알겠죠? 수학적으로는, 수식적으로는 3팩을 뭐야? 4팩을 4개 곱하시면 뭐가 돼? 얘가 4팩이 되긴 해요. 왜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가 당연히 같겠지 이거야. 이걸 모르진 않을 거 아니야. n 곱하기 n-1팩이 얼마가 돼요? n팩이죠. 맞잖아. n부터 n-부터 쭉 나열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수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4팩의 내용물이 뭐다? 1, 2, 3, 4가 이렇게 계속 자리를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48번 나열을 반드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지금 이게 1, 2, 3, 4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고 이게 1, 2, 3, 4가 나열하는 순서. 순열이 뭐야? 순서 있게 나열한다는 거거든요. 그쵸? 순서 있게 나열한다는 거. 그럼 순서 있게 나열한다는 거에서 그럼 결국 순서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 순서가 뭐냐면 1, 2와 2, 1이 뭐 한 거예요? 다르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순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1, 2와 2, 1이 12등과 21등은 기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그쵸? 1, 2와 2, 1이 뭐야? 다른 거 우리가 뭐라 그래? 순서라고 부른다. 그럼 1, 2와 1이 같으면요? 즉 1, 2와 2, 1이 이렇게 같아요. 여기다 넣으면 주머니에 넣었다고 칩시다. 이게 집합인데 사실은 주머니 넣으면 1을 넣나 2를 넣나 어때요?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쵸?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조합은 순열에서 뭐만 제거하면 돼요? 이게 조합이거든요. 순서만 제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유가 있어요. 뭐죠? 아, 이게 나중에 할 거야. N개 중에 알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한 다음에 이게 뭐예요? 알개가 만드는 순서만큼 뭐 한 거예요? 삭제해 준 거예요. 이걸 순서 삭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석하시면요. 왜 알팩이 알개가 만드는 순서예요? 보이잖아요. 1, 2, 3, 4가 만드는 순서가 이만큼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자리에 따라 차이가 생기면 순서인데 이렇게 뽑으시면 순서가 있게 느껴지나요? 안 그럴걸요? 이렇게 뽑으면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공이 들어갔다고 치면? 근데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들이 뭐가 느껴져요? 자리에 따라 차이가 느껴지죠. 뭔지 알겠습니까? 별말하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순서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차를 타는, 비행기를 탄다고 칩시다. 자, 여기와 여기에 있어요. 야, 비행기야. 비행기라고 쳐. 그치? 그러면 여기 앉아나 여기 앉아나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뭐야?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앉을 때 여기 앉을 때 뭐 하셔야 돼? 따로 생각해 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순서가 왜 이렇게 정해있냐면 좀 이를 수 있는데 보통 순서라고 하면 뭐 생각해요? 한 줄을 쭉 넣은 거에서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제가 옛날에 틀린 적이 있어. 무슨 말이냐? 이거 어디서 문제집에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모의고사거든요. 못이 12개가 박혀 있어요. 벽에. 모자를 걸어요. 이렇게 모자를 걸거든요. 근데 모자가 여기 걸릴 때와 여기 걸릴 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너는 이해해야지. 왜요? 모자가 1층에 걸릴 때와 3층에 걸릴 때가 다릅니다. 저는 집에 싱크대에 맨이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작은 스툴 의자가 되게 많아요. 저기 사무실도 똑같아요. 뭔지 알겠어요? 세상에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뭐예요? 다르죠. 근데 이게 순서라는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순서는 이게 순서라고 생각지가 않는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순서는 그냥 앞뒤가 맨날 순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앞뒤만 순서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럼 순서를 뭐라고 정해야 돼요? 자리에 따라 차이가 생기면 순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149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가운데쯤에 순서는 자리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대강 아시겠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몇 개 더 정리하고 문제로 갈게요. 자, 여기서도 보셨겠지만 NPR 우리가 정의했고요. 자, NPEC이 뭐죠? N 곱하기 N-1 곱하기 어디까지 가는 걸 말해요? 1까지 가는 거라고 말하고요. 그쵸? 자, 그러면 NPN은 NPEC은 NPN과 똑같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나열하잖아. 다 뽑아서 나열했잖아. 얘가 뭐가 돼? 곧 NPEC이 되겠죠. 그쵸? 그럼 NP1은 뭐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뭐야? 한 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니까 몇 개가 돼? N가지가 되겠죠. 그쵸? N개 중에 한 개 뽑으면 되잖아. 그쵸? 나열하는 거. 자, 그 다음에 NP0은요? 이건 약속이에요. 이거 3학년 애가 틀려왔던데 NP0을 너무 오랜만에 안 봤나? NP0은 얼마로 약속하던가요? 1로 약속해요. 근데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는 것 같아. 그냥 이건 이해용이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아무것도 뽑지 않고 나열하는 경우는 한 가지가 있죠. 왜냐면 아무것도 뽑지 않는다는 선택을 한 가지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거라고 하시면 되는데 약간 개똥철학 같은 거고요. 수학적인 약속이에요. 0팩은 얼마예요? 1이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야 수학적인 완결성이 생기기 때문에 약속이니까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얘들아 7P3이라는 게 얼마니? 7 곱하기 6 곱하기 5라고 하는 거지, 그치? 서로 다른 7개 중에 3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건데 자, 7P3은 7팩에다가 4팩으로 나눈 거와 같다 라고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지. 왜?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지워줬으니까 맞지? 그래서 NPR은 N팩에서 N-R팩을 뭐야? 나눴다 뭐 이렇게 하시거든. 오케이?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입니까? 선생님, 이 의미입니다. 아니, 의미요. 나는 숫자의 계산을 물은 적이 없고요. 난 언제나 수식이 의미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바보들아. N-R이 뭐예요? 자, 말을 읽으시면 돼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나열했대요. 그럼 N-R은 뭐죠? N개 중에 몇 개를 뽑았다고요? R개를 뽑았다고 했어요. 그럼 N-R은 뭐예요? 내가 뽑지 않은 거네요. 맞죠? 아니, 이런 의미야. N개가 있는데 R개를 뽑았대.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돼? N-R개가 되겠지. 맞잖아. 그치?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A, B, C, D, E라고 할까? OP이라고 해보자. 숫자를 좀 줄인 거야. 봐봐. 아니, 그냥 7P4로 하자. 그냥 A, B, C, D, E, F, G라고 할게. 여기서 내가 7P3을 7팩에 4팩이다 라고 정의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몇 개를 뽑아요? 3개를 뽑아요. 내가 3개를 뽑은 걸 여기다 놓고 안 뽑은 걸 여기다 놓을게. 그렇죠? 내가 ABC를 뽑았어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나열하는 게 있을 거고 뭐 A, C, B, D, F, G 이렇게 나열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있겠죠. A, B, C, A, B, C, B가 뭐야? 자리를 막 바꾸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C, D, E를 뽑았는데 A, B, F, G가 나열할 수도 있고 C, D, E를 뽑았는데 A, F, B, G가 나열할 수도 있고 C, D, E를 뽑았는데 G, B, F, A가 있을 수도 있네요. 내가 뽑은 건 뭐예요? 이쪽을 뽑았다 그랬죠? 이해돼요? 내가 뽑은 건 이쪽이라고요. 난 얘를 셀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근데 7팩은 뭘 세고 있는 거예요? A, B, C, D, F가 자리를 막 바꾸는 거를? 아까 제가 그 그냥 써드린 거 아니야? A, B, C, D 제가 제스처를 이렇게 되게 많이 해요. 뭐야? 자리를 막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게 7팩까지예요. 이해하시겠어요? 7팩이 몇 개더라? 42 곱하기 120이거든요. 존나 많죠? 5천 몇 개까지예요. 쫙 있어요. 근데 내가 뽑은 건 뭐예요? 요거죠. 이건 뭐예요? 내가 안 뽑은 거죠. 그럼 7팩 안에 내가 뽑지 않은 A, B, F, G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중복이 되는 거죠. 다 중복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중복 처리란 건 뭐야? 다 제거해 줘야겠죠. 근데 이게 한 개만 생겨요? 아니면 이거 안에 이거 자리 바꾸는 경우가 매번 생겨요? 매번 생기죠. 매번 생긴다. 이거당 생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제거할 때 빼줄까요? 나눠줄까요? 나눠줘야죠. 왜요? 얘마다 계속 생기고 얘에게도 D, G, F, F, E, D 얘가 뭐야? 4팩이? 얘네 4개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가 계속 생기겠네요.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럼 뭐야? 7P3이라는 거 전부 다 나열하신 다음에 이해돼요? 내가 뽑지 않은 게 만드는 뭐야? 순서만큼 뭐 하시는 거야? 삭제해 주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지금부터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여기다 쓸게요. 내가 뭐야? 뽑지 않은 것이 만드는 순서만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삭제하고 있는 거죠. 얘를 카운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얘를 카운팅하면 뭐가 되는 거야? 뽑은 게 이거니까 이거 세고 이거 세고 이거 세는 거잖아. 그만큼 뭐가 나오는 거야? 중복이 나오는 거죠. 이 중복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왜 도움이 됩니까? 너는 이미 이해도 끝났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볼 건데 이게 뭐예요? N개 중에 알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막 나열했어요. 1, 2, 3, 4, 2, 1, 3, 4, 3, 1, 2, 4, 4, 3, 2, 1 했어요. 맞죠? 얘네들이 만드는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4개를 뽑으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4개를 이렇게 뽑은 거랑 얘네들을 가지고 막 나열한 거랑 이거 다 카운팅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나는 뽑기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뭐야? 내가 뽑은 알개가 만드는 뭐야? 순서만큼 뭐 하고 있는 거야? 삭제하고 있는 거죠. 다 중복이니까. 왜냐면 1, 2, 3, 4를 뽑아라고 했는데 1, 2, 3, 4를 뽑은 다음에 1, 2, 3, 4, 1, 2, 3, 4, 4, 3, 1을 다 따로따로 세면 이게 다 중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중복이 된다는 말이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CD를 뽑고 ABFG, CD를 뽑아놓고 AFBG, CD를 뽑아놓고 GBFA는 이게 안 뽑은 거니까 다 뭐가 돼요? 카운팅하면 다 중복되죠. 얘를 제거를 몇 개만 뺄 건가요? 아니면 매 경우마다 뺄 건가요? 매 경우마다 빼니까 뭐 할 거예요? 나눌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거야? 중복 제거하는 거고 순서를 삭제하는 거다. 이게 똑같은 용어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순서를 뭐 하고 있어? 삭제하고 있다고요. 어렵다고 말하실 수 있어요. 볼래요? 여러분도 이거 푸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용어로 정리하지 않아도 이런 걸 풀 줄 알아야만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걸 풀 줄 알아야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고난도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상황을 푸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간단해요. 나는 얘네 갖고 뭐 하고 있어요? 자리를 막 바꾸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리를 바꾼다는 게 4, 1, 2, 3, 4, 4, 4, 1, 4, 2, 3, 4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얼마가 돼요? 5팩이 돼요. 근데 얘네 세 개는 자리를 바꿔도 어때요? 똑같아요. 얘네가 자리를 매 경우마다 바꿀 수 있고 이 경우에서 또 바꿀 수 있잖아요. 4, 4, 4가 서로. 이해돼요? 그럼 자리를 바꿔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은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얘와 얘를 자리를 바꾼 거야. 나는 얘와 얘를 바꿨단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그럼 어때요? 똑같아 보이죠? 444가 만드는 경우만큼 다 뭐 해줘야 돼요? 매 경우마다 중복이 생기죠? 그럼 뭐 하셔야 돼? 제거해줘야죠. 이게 같은 것이 있는 거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돼. 자, 같은 거를 처리하는 게 조합과 어때요? 완전히 같은 거예요. 왜죠? 조합도 뭐예요? 순서를 뭐 하고 있어요? 제거하고 있잖아요. 얘도 뭐예요? 얘네가 만드는 순서. 얘네가 만드는 순서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 아까도 말했잖아. 그치?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다 뭐 하는 거예요? 제거시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149페이지에 보시면 NPR에 쭉 써놨어요. N개를 모두 나열했다고 생각하고 R개를 선택했으니 선택하지 않은 N-R개가 만드는 순서만큼 제거한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히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완성이 끝난 거예요. 언제 나열하고 언제 곱하고 언제 더하고 언제 빼고 언제 나누는가, 순서란 무엇인가, 자리란 무엇인가를 정의할 수 있으면 사실 배운 건 거의 다 배운 거나 다름없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여학생 4명과 남학생 3명이 일렬로 설 때 남자끼리 이웃한대요. 자, 이웃하는 거 뭐 하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그쵸? 패킹, 묶어라를 배웠다고. 자, 여1, 여2, 여3, 여4, 남1, 남2, 남3이야. 오케이? 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얘들아, 사람은 별 말이 없어도 4명이 있다 그러면 4명 다 똑같냐 다르냐? 사람이 4명 있으면 4명이 똑같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죠. 그쵸? 모르겠네요. AI, 인공 로봇의 시대가 오면, 사이보그의 시대가 오면 다를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건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물러설 마음이 없어요. 의자가 3개 있다 그러면요?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의자 3개야. 아, 너는 빨간색 의자, 너는 무슨 왕실 의자, 이렇게 떠오르네요? 그냥 우리는 대량 생산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의자 3개? 의자 3개요.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별 말이 없으면 의자 3개는 같은 거예요, 사실. 사람은 별 말이 없어도 뭐 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고 다름에 대해서 정의하셔야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은 같은 것을 해결하지 않아요.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고, 나와요.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같은 것에 대해서 배우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별 말이 없으면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푸시는 게 손해 안 보는 길이에요. 근데 문제가 오류예요. 사람은 말이 없어도 다른 건데, 물건은 말이 없으면 같은 건지 다른 건지는 그거는 문제가 오류라서 문제 오류를 주장하셔도 돼요. 그럼 네 말이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오류예요. 그 같은지 다른지를 항상 주어지게 돼 있어요. 어쨌든 남자끼리 올 때가 남자를 모아야 돼. 하나로 묶으시고, 맞죠? 그럼 몇 개가 자리를 바꾸는 거야?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가 자리를 바꾸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매 경우마다 얘네 셋이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 자리에서 바꿀 수 있고, 이 자리에서 바꿀 수도 있고, 얘네들이 바꾼 상황에 또 바꿀 수 있고, 이런 거잖아. 매 경우마다 잘 바꾸니까 뭐야? 곱하기 3팩이다라는 거죠. 그쵸? 자, 좋습니다. 다음이요. 자, 암기 능력 좀 테스트 합시다.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설해요. 누구부터 세워요? 누구부터 세워요?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남자부터 세워요? 여자부터 세워요? 자, 이런 걸 외우시잖아요. 그러면 수학을 아주 못하는, 급속도로 못하는 진짜 훌륭한 길로 빠져요. 알겠습니까? 자, 외우실 수 있는데 그냥 외우시면 안 돼.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학생부터 세우는데 이거 절대로 외우시면 안 돼요. 왜 여학생부터 세우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외워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5분밖에 없어. 내가 지금 설명할 수가 없네. 왜 문제가 이렇게 됐지? 다음 150번인데요. 여사건이라는 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사건. 그래서 제가 여사건을 5분만 설명할게요. 자, 다시. 자, 모르면은 얘들아, 공통수학 툴 안 하셨으면 얘들아, 자, 어디다가 적어놓든 난 리바이벌 안 한다 그랬어. A, B야. 자, A와 B의 무슨 집합이라고 불러요? 합집합이라고 불러요. 합집합이고 요렇게 씁니다.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이것도 그냥 들어간다라요. X는 A에 들어가고요. 또는 X는 B에 들어간다라고 아까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이라고 부르고요. 어쩔 수 없어요. 좀 파편적으로 해야 돼요. X바 X는 A에도 들어가고요. 자, X바 X는 B에도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림까지 그려드리면 얘는 뭐냐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U는 전체예요. U는 전체. 알겠습니까?
이건 전체고 합집합은 이게 합집합이고요. 교집합은 이게 교집합이에요. 교육과정이 선행을 강제하네. 자, 이게 합집합이고 이게 교집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써드릴게요. 써드릴 텐데 안 써도 돼요. 읽을 수 있어요. 자, 뭐죠? 글씨 봐라. 아씨, 내가 글씨를 날리는 건 그 귀찮다는 걸 뜻해. 자, 이거고요. 이게 뭐냐? x는 a에 들어가지 않는데, 오케이, 않고 a에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x는 a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엔 들어가요? 전체엔 들어가요. 오케이? 자, 이거 안 써도 돼요. 자, 뭐라고 읽을래요? 이거 노란 걸 뭐라고 읽어야 돼요? 남들한테 설명할 때 a가 어떤 거? 아닌 것이에요. a가 뭐 한 거? a가 아닌 것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a가 아닌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a의 뭐야? 부정이에요. not a. not 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다 하셔야 돼요. 요게 포함배제의 핵심이에요.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연산만 몇 가지 하시면 a엔 들어가는데 b엔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그 부분만 딱 잘라서 구하고 이런 건데 이게 이유는 간단한데 여러분이 아마 배우셨을 건데 이걸 어떻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거를 다음 시간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그러면 자음 모음은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왔네요. 그 다음에 모음과 자음은요.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왔어요? 자음이 왔네요. 그 다음에 자음과 자음은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왔네요. 그럼 나중에 뭐가 남은 거예요? 모음과 모음이 남았고 역시 모모가 최고죠. 트와이스에서 모모가 최고죠. 알겠습니까? 진짜예요 이거는. 저의 개인 취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거야. 내가 지금 구할 게 뭐죠? 얘죠.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요? 이걸 구한다고 배웠다고요. 이걸 구해서 뭐 한다? 전체에서 뺀다는 거예요. 그쵸? 언제요? 자, 적어도가 나오면 틀렸어요. 100% 틀렸어요. 적어도가 나와도 이렇게 안 풀 수 있어요. 자, 간단한데 한 방에 뒤집을 수 있어요. 자, 엄마가 귤을 먹으라 그랬어요. 엄마가 귤을 5개를 사놨어요. 이거 실제 있던 일이에요. 아니, 귤 말고 엄마가 귤을 5개를 사는데 적어도 3개는 먹으라고 했어요. 적어도 3개니까 빵개 1개 2개지. 이게 얼마나 바보 같으냐면 3개, 4개, 5개죠. 적어도 3개면 적어도 3개, 최소 3개. 그럼 3개, 4개, 5개죠. 그쵸? 이해돼요? 하나, 두 가지, 세 가지 뒤집으면 하나, 둘, 세 가지 어때요? 경우가 개수가 똑같아요. 그럼 이걸로 구할래요? 이걸로 구할래요? 저라면 이걸로 구해요. 왜 뒤집어 구하죠? 뒤집어 구했을 때 이점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얘는 왜 뒤집어 구하죠?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니까 어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으니까 뭘로 구하고 싶어요? 너로 구해서 전체에서 빼고 싶은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될 게 별로 없어. 그럼 뭐 구해요? 이거 구해요. 그쵸? 근데 내가 구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쵸? 그럼 뭐 구해요? 에이, 전체에서 뭐 한 거야? 싹 벌써 빼버리면 되겠네. 뭐 때문에 푸는 거라고요? 효율 때문에 풀어요. 오로지 효율 때문에 푸는 거예요. 적어도라는 글자가 아니라요. 오로지 효율 때문에 풀어요. 너희들이 조금만 나가셔도 조금만 더 문제를 조금만 더 어려운 문제만 보셔도 적어도라는 글자가 없지만 언제는 뒤집어야 돼요. 왜요? 이게 훨씬 쉽다는 걸 알 거거든요. 근데 언제는 그냥 정방향으로 풀어야 돼요. 왜? 적어도가 있어도 이게 뭐니까 똑같은 상황이야. 진짜로 실제로 옛날에 한 제자가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뒤집었는데 그게 경우가 더 복잡해요. 그런 경우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라는 건 시그널이지 적어도는 뒤집으란 말이 아예 없어요. 알겠습니까? 뭐 때문이라고? 오로지 효율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케이? 그러려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 왜? 얘를 구하려면 노란 거를 구하는 것과 뭐랑 같다? 전체를 구한 다음에 노란 게 아닌 것, 노란 것을 부정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뭐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거에서 푸는데 A가 아니고 거나 B가 아닌 것 이런 거 풀 때가 진짜 포함배제 원리의 거의 끝판왕인데 A가 아니고 B가 아니다거든요. 거나잖아. 또는이잖아. A가 아니거나 B가 아니다야. 얘 부정하면 그냥 전체에서 이거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간단한 거게 돼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거야. 알겠니? 어쨌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어려워. 이게 지금 너희들한테 너무 어렵거든. 왜냐면 집합을 안 배워. 집합 배우면 진짜 쉬운 거야. 집합 배우면 그 집합 기본이란만 알아도 이게 풀 수 있는데 이런 걸 푸는 게 아니라 너희 소화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너무 어려운 상태인 건 나도 알겠어. 근데 너희들이 여 사건, 즉 적어도라는 걸 해결한다는 게 이거라는 건 좀 알아야 돼서 알겠습니까? 요거는 좀 구하고 계시라. 이게 무슨 집합이라고? 미안해. 이걸 무슨 집합이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여집합이라고 불러요. 여는 무슨 여? 여가 여유할 때 여자예요. 남을 여자예요. 나머지 여자라서 A의 나머지 부분, A가 아닌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냥 같이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이스 데이로 모든 문자를 만드는데 n이 처음에 마지막에 온대요. n이 오고요. 5칸이 빈 상태에서 c가 오는 거죠. 그렇죠? n, i, c, e, d, a, y 중에 넣었고 넣었어요. 이게 이제 뭐가 되면 돼요? 나머지 5개가 자리를 바꾸면서 배치하면 되니까 몇 가지? 5 팩토리해야 되겠죠. 계산 끝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5팩이다 이렇게 쓰면 이제 답이 아니라 얘가 얼마인지 찾을 거 아닙니까?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데 팁은 어쨌든 간에 오늘 맨 마지막에 2랑 같이 계산하시는 게 낫죠. 이게 10이니까 그쵸? 그래서 5팩은 120, 6팩은 얼마? 720 뭐 이렇게 해갖고 6팩 정도는 외우고 있고 7팩 정도는 안 외울 수도 있죠. 42 곱하기 120이니까 엄청 커지거든요. 7 곱하기 6에다가 5팩이니까 이게 120이거든요. 4팩은 24 뭐 이 정도는 좀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숫자라서 여러분도 아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n 다음에 n과 c 사이에 2개의 문자래요. 원하는 그림을 그리시고 나머지 갖고 이제 계산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n하고 c 썼으니까 남은 거 뭐 i, e, d, a, y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다 들어갈 거 먼저 고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들어갈 거 골라요. 그럼 들어갈 게 몇 가지예요? 이게 몇 가지예요? 혹시? 이게 뭐라 그래요? 좀 얘기 좀 해줘봐 이거는. 들어가는 거 몇 가지라고 하지? 아니 여기다 이제 들어가는 거 고르는 경우 이게 막 5, P, 2? 5P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만 그래? 아니야? 맞는데 5개 중에 2개 뽑아서 여기다 나열한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5개 중에 2개를 뽑은 다음에 똑같은 짓이야. 똑같은 짓 하는 거야. 뽑은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뽑아서 손을 올려놓은 게 이거거든? 진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뭐 하면 돼?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놓고 바꾸고 해서 아이팩 뭐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 이게 자연스럽지 않나 싶은데 아닙니다.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여기다가 나열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5, P2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셔야 돼? 이 조건을 이제 완벽히 맞추려면 뭐 해야 돼? 얘를 이렇게 묶죠. 패킹을 이때 걸어 놓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i와 e가 들어갔다고 치고요. 나머지 이제 뭐야? 얘와 얘로 돌아가는 거죠. 자리 바꾸는 경우 몇 가지? 4팩이 되고요.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이러다 틀리는 거죠, 보통. 경우의 수는 이렇게 틀리지 0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죠. 뭐가 빠졌죠? n과 c 사이의 문자라고 했기 때문에 c와 n 사이도 마찬가지로 n과 c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n이 앞에 c가 뒤에 오라는 법이 없으니까 곱하기 얼마가 빠진 거예요? 2가 빠지셨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됐죠? 좋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요 2가 보이는 김에 2팩하고 2하고 쓸 때의 의미가 좀 다르지 않아요? 계산은 2 곱하기로 똑같지. 그렇잖아. 계산은 똑같은데 뭐 계산 똑같다고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 그렇지? 맥락에 따라 다르거든. 2는 뭔가? 2가지가 있는 거고 2팩은 뭐야? 보통 2개가 자리를 바꾼다. 이런 느낌으로 보통 쓰거든요. 저는 약간 혼용해서 쓰는 편이니까 여러분들은 구분해서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보면 무슨 계산을 했는지가 눈에 확실히 보이죠. 이거 뽑아서 넣고 4팩은 뭐 하겠어? 너 돌린 거고. 맞죠? 2팩은 뭐 한 거야? 누군가가 자리를 바꾼 거네 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2와 2팩은 좀 구분해서 쓰시면 좋겠다. 알겠습니까? 뭐 알겠다는 거야. 자, 알겠어요? 알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지난번에 한 겁니다. 경우의 수를 기가 막히게 못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를 그냥 먼저 의미를 해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한글이잖아요. 그냥 의미가 해석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그럼 한쪽 끝에 자음이 오거나 몇 쪽 끝에 자음이 오거나 두 쪽 다에 자음이 오거나 이렇게 먼저 해석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게 안 해서 틀려. 내가 확통 때 맨날 뭐라고 해. 적어도가 뭐가 나오든 그냥 이게 몇 개인지 먼저 세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면 세상에는 모음하고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자음하고 자음이 올 수 있고요. 자음 대분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림은 저렇게 그려진 상태고, 그렇죠?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분류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카운트를 막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뭐 자음과 모음이 오는 경우, 모음과 모가 자음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모음과 모음이 오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고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면 너나 너다라고 할 수 있고, 너는 그냥 바꾼 거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셔도 상관이 없죠. 어쨌든 간에 뭐가 돼요? 요 세 개를 구하는 것보다 요 하나 구하는 게 뭐야? 훨씬 더 빠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게 지난번에 말했던 거죠.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이 이만한 거라면, 그러면 차라리 뭘 구하겠다? 여기 부분을 구해서, 그쵸? 전체에서 빼버리는 방식으로 계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사실은 이제 확률 용어긴 한데, 저랑은 좀 통일합시다. 이거를 여사건이라고 불러요. 사건이란 말 자체가 확률 때 쓰는 거 나도 알겠는데, 그냥 뒤집어서 푼다라고 말하면 뭐 추상적이긴 한데 비슷하죠. 얘가 아니라 이 상황을 뒤집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사건이다라고 이제 제가 보통 통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사건 여집합이기도 하고요. 요 여집합은 나머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모음이 너랑이 모음이죠. 요 세 가지가 모음이니까 자, 전체에서 요걸로 계산하겠다라고 우리가 세팅을 하는 순간 모음이 와야 되죠. 그러면 양쪽 끝에 모음이 오면 되겠네요.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죠? 여기 세 가지 올 수 있고요.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두 가지 올 수 있죠. 그렇죠? 그게 그냥 3P랑 똑같은 거예요. 세 개 중에 두 개 뽑아서 나열하고 자리 바꿀 수 있나 확인하시는 거고. 근데 그냥 세 가지 두 가지 하셔도 똑같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아무거나 상호 하나 가정하시면 된다고 했죠. 여기 뭐 A 왔다고 치고 나머지 E 왔다고 치면 다 썼으니까 나머지 뭐 5개로 모았는데 개수 세시면 돼 있고. 그렇죠. 전체는 몇 가지입니까? 전체는 얘네가 자리를 다 바꾸는 경우죠. 그게 몇 가지예요? 7 팩토리얼이 되니까 7팩에서 얘를 빼시면 될 거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계산할 때 당연히 어떻게 하시겠어? 7팩, 5팩이 있잖아. 이거 뭐야? 7 곱하기 6 곱하기 얼마야? 5팩이죠. 5, 4, 3, 1. 5, 4, 3, 1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5, 4, 3, 1로 뭐 하시면 돼? 묶어서 푸는 게 제일 빠르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묶어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는 거야? 7, 6에 42고요. 3이 6이죠. 거기다 뭐 하면 돼? 5팩을 계산하시는 게 가장 빠르지. 알겠습니까? 혹시나 숫자로 주어진다면 이런 식으로 묶어서 계산하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건데요. 언제 뒤집습니까? 뒤집는다는 게 웃기죠. 언제 여집합으로 구합니까? 이렇게 구하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언제 여집합으로 구하냐라고 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내가 구해야 하는 것보다 내가 안 구해도 되는 것이 더 적으면, 그쵸? 얘를 구하는 거죠. 결국은 어떤 거예요? 효율을 위한 거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니까 상황이 괴로우니까 내가 결국은 뭐 한 거야?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성비 있게 계산하기를 원했던 거고, 효율을 구하고 싶으면 얘로 푼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요. 바보 같은 풀이라고 하는데 5개 중에 뭐 적어도 3개는 가질 확률, 뭐 가지는 경우 이렇게 하시면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뒤집는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적어도가 나오면 뭐 여집합이야 이렇게 애들 가르쳐요. 학교도 그렇게 가르칠 거고 아마 수많은 수업들이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가 이 글자에 지금 무슨 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가 나오면 그렇게 푼다라는 또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그 이유 설명하면 되잖아. 그치? 알겠어? 적어도 3개라는 건 뭐야? 3개, 4개, 5개인데요. 내가 요 나머지 경우를 생각하면 2개, 1개, 빵개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3개 계산하나 이렇게 3개 계산하나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이걸로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어떤 표현에 적어도라는 게 없어도 뭐야? 내가 이거 구하는 게 더 빠르겠네 라고 하면 뭐야? 그거 찾아서 구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이 핵심이고요. 효율이라고 한다는 건 쉽게 설명하면 뭐야? 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을 때, 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한다? 상황을 뭐 해본다고요?
좀 이게 추상적 표현이 상황을 뒤집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집는다는 게 추상적 표현이니까 적당히 알아서 걸러 들으세요. 사실은 여집합을 해서 구한다라는 건데 내가 지금 이것도 못 쓰는 게 여러분들 여집합을 안 배웠으니까 혼용해 쓸게요. 상황을 뭐 하면 돼요? 뒤집는 거고 여집합한다는 거는 뭐라고 읽으라고 써요? A가 어떤 거? 아닌 것이라고 했고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not A라서요. 뭐 하는 거예요? A를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부정해서 풀면 돼요. 좀 어려워. 부정도 안 배웠기 때문에 또 부정이 뭡니까? 뭐 이러실까 봐 그러는데 어쨌든 상황을 부정하면 되고 좀 쉽게 설명하자면 뭐다? 얘를 상황을 뒤집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여튼 뭐 잠깐 적어도랑 똑같은 표현이 뭐죠? 뭐 최소예요, 최소. 적어도 3개는 최소 3개다 뭐 이런 거죠. 자, 어쨌든 거기 나왔는데 여집합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풀 때도 있다. 근데 언제 상황을 뒤집어서 풀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익혀야 되고요. 사실은 뭐가 되냐면 그걸 익힌다라기보다는 그냥 보면서 너무 많으면 뒤집고 그 다음에 그냥 뒤집어 볼까라는 생각이 동시에 떠올라와 해야 돼요. 그냥 안 그러면은 뭐 언제 뒤집어든지 잘 안 나올 텐데 일일이 다 해봐야 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해봐야 되는 거잖아. 이게 빠르면 그러면 이게 빠르면 돼. 이게 빠르면은 나머지도 빠른 거니까 이게 쓱 보일 거고 그럼 이걸 풀면 되겠다라고 전략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맞아. 경우의 수는 제가 이제 사실 거의 드물게 얘기하는 건데 고등수학에서 방법, 이론, 수학의 이론 뭐 이런 게 아니라 원리라고 말하면은 다 적용되니까 이론이 아니라 방법을 익혀야 되는 데가 몇 개 있는데 방법을 익혀야 되는 방법이 더 중요한 이론보다 방법이 더 중요한 곳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는 방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풀 수 있는가를 항상 물어요. 저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 저처럼 풀 수 있는가가 1번이고 자 2번은 그 두 번째는 잘 모르시겠지만 수학원의 대수죠. 점화식 파트예요. 내가 오늘 설명했는데 점화식 파트 정확하게 방법이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하다는 말은 당연히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클리닉 때마다 애들이 질문 부담스러워하는 거 아는데 웬만하면 하시길 바라겠는데 제가 질문에 답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야, 막 상처받지 말라고 미리 말하는 거예요. 저처럼 안 풀면은 그냥 그림 그리세요라고 저는 반려시켜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세요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림 그려오세요라고 하고 다시 다 반려시켜요. 다시 다 풀어오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불친절하다고 말하지 말아줘 제발. 이거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계속 그러는 거야. 방법은 너와 나가 다를 수 있어도 이론이 한 군데서 만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건 다른 거. 네가 알아서 해. 네가 그래프로 보든 대수적으로 풀든 그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프가 우월하다고 난 생각하거든. 난 그걸 계속 주장할 테니까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여기는 어쩔 수 없어. 여기는 그냥 방법 배우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예 확통할 때에도 누구 커리를 타느냐, 누구 루트를 그대로 따라오냐가 이 접근법이 다 다르다고 하거든요. 저도 다른 사람들 설명하는 게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질의응답을 하실 때에는 제가 그림 그려오시고 대분류해서 오세요라고 다 반려하면 여러분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약간 미리 말씀드리는 거다. 여기는 방법을 익히는 거다. 여하간 마지막으로 잠깐 엮기를 샜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적어도가 나오면 여기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으면 일종의 그건 뭐가 된다고요? 시그널이긴 한 거예요. 신호다. 뭐야? 적어도가 나오면 뭐 할 준비는 뭐 할 생각은 하고 있어라. 뒤집을 생각은 좀 하고 계셔라. 적어도 뭐 최소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이상도 있어요. 이 똑같은 말이야. 뭐 A가 5개인데 A가 1 이상이야. 그러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네. 에이씨 0일 때 이렇게 계산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뭐야? 신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호를 또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말 나온 김에 150페이지에 이제 경우의 수를 관통하는 핵심 방법이 그림 대분류 케이스 카운트 뭐 이런 거라고 했고요. 뭐 천천히 익히시죠. 뭐 저를 잘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설명을 사실 솔직히 말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자 4명과 남자 3명이 일렬로 서면 왜 여자부터 세웁니까?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왜 여자부터 세웁니까? 라고 하면 누군가 말은 하거든요. 칸막이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그럼 칸막이 때문이라는 건 왜 칸막이 때문에 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 그걸 답을 들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웃하지 않는 것부터 세우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죠. 보통 학생들은 그걸 이해라고 말해요. 이해가 아니죠. 수용한 거죠, 수용.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방법을 안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린 정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뭐 누르면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죠. 방법을 안다라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랑 똑같아요. 자, 남자끼리 이웃하게 하면,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면 남자부터 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풀려요. 나는 그래도 풀어야 할 수 있다고 그래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냐면 문제 풀이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내가 딱 정확하게 겨냥해서 푸는 게 아니라 생각나는 걸 빨리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풀다 보면 시간 제한을 딱 가두고 풀어보면 존나 멋진 방법이 생각이 안 나고, 그렇잖아요. 좀 바보 같지만 그게 빠르겠다라고 내가 몇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다가 빠른 시간 내에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갖고 막 풀어가는 거지. 무슨 이건데 이게 안 떠올라서 그걸 못 풀었어요. 경우의 수는 안 된다고. 경우의 수는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 손가락 몇 개 가지고 뭐 대충 써보면 셀 수 있단 말이야. 다만 세는 게 막 700개, 200개 막 이러니까 졸라 많아서 그런 거지. 어쨌든 간에 남자끼리 유타기 하는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남자끼리 유타지 않으니까 남자끼리 떨어뜨려 놔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종의 대분류를 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다음에 여학생이 오는 거야.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렇죠? 원 케이스를 만들었더니 이게 가능하겠네 라고 생각하고 바로 카운팅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뭐로 분점을 던져야 돼? 이게 답니까?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게 다예요? 아니죠. 끝과 끝 생각하셔야 돼. 이게 먼저 떠올랐어도 잠깐만, 이것도 되지 않아?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이것도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이것도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 여기에 몇 명까지 올 수 있냐? 이게 끝과 끝이야. 이것도 되잖아. 그치? 여기 몇 명까지 올 수 있어? 여기? 2명까지 올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몇 명까지 올 수 있어? 지금 봤잖아. 여기 몇 명까지 올 수 있는 거야? 가운데? 3명까지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사실은 뭐야? 여기에 몇 자리까지 있는 거야? 네모칸 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 몇 명이야? 2, 1, 0도 되고. 일단은 대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면 그 다음 뭐가 돼? 1, 2, 1 이거 두 개 같은 건데 사실은 또 모두 돼? 아니 해볼까? 1, 0도 되고 뭐 1, 1, 2, 0도 되겠지? 그치? 만약 0을 다 세면 근데 이것만 되나? 그렇지 않잖아. 여기 몇 명도 올 수 있어? 빵명도 올 수 있잖아. 그치? 빵 2, 2, 0도 되고 아니지 끝에 끝을 생각해야지. 빵 3, 1, 0도 되고 당연히 빵 1, 0, 3, 0도 되고 이거 두 개 같다라는 건 나중에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면 되는데 처리 못한다고 치고 오케이? 그럼 또 뭐 있어? 빵 2, 2, 0도 있네? 씨발 미치겠네? 어때? 겁나 많잖아. 이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왜냐면 이게 여기마다 남학생 세우고 이 사이에 뭐야? 그냥 한 자리만 있는 거예요. 요 한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예요? 구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경우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내가 이거 선생님 두 개는 해결할 줄 알아요. 좋아.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0, 3, 1, 0인데 3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못 나가. 여긴 또 두 자리밖에 안 되거든.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2, 1, 1, 0인데 얘네는 바꿀 수는 있지. 근데 0은 가운데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 그치? 뭔지 알겠어? 0이 가운데로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0이 들어오면은 여학생이 여기다 아무도 안 사면 둘이 이웃하잖아. 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 당연히 111로 되지. 그치? 그럼 이거를 또 일일이 또 0130 뭐 0130 이거 되고 2110에 1210에 1120에 이쪽에다 0112에 01 야, 어때? 너무 많지 않아? 그 다음에 나열. 이해됩니까? 내가 구하는 게 어때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뭐부터 해봐야겠다? 맨 처음에 뭐야? 남학생부터 세우지 말고 누구부터 세워봐야겠다? 여학생부터 세워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건 남학생들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세운다라는 거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게 이웃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세운다라는 그 거꾸로 생각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왜 발생하냐고요? 이렇게 세우고 나니까 너무 많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누구 먼저 세운다? 여학생부터 세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학생부터 세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이에 여학생 이렇게 되겠죠. 그쵸?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는 거고 맞습니까? 여학생이 4명이죠?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총 5자리가 생긴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여학생들의 구실이 뭐예요? 남이 들어올 수 있어요? 남이 들어올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여학생들의 구실이 뭐가 돼요? 바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뭐예요? 칸막이라고 정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용어인데 저만 쓰는 건 아니고요. 칸막이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 중복조합이라는 걸 가시면 중복조합 자체가 칸막이고 중복조합의 증명 자체를 칸막이로 해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149페이지에 이웃하지 않게 해서 칸막이를 세운다라고 쓴 게 오케이? 예, 그 칸막이부터 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 밑에 화살표도 써있죠. 나중에 여러 방법으로 살펴보고 특히 중복조합을 활용한 방법이 바로 칸막이다. 그래서 칸막이부터 먼저 세우시고요. 그럼 여학생부터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돼? 여학생 세우는 경우가 여학생 세웠고요. 그렇죠? 그래서 5가지 자리 중에 이제 남학생 몇 명이 가면 돼요? 3명이 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리 고른 다음에 남 자리 서로 바꾸는 게 있으니까 얼마가 돼요? 5P 3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이요. 교대로 서는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죠. 교대로 쓴다라는 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가 돼? 4팩에 3팩이 되고요. 만약에 남학생이 4명이면요. 남학생이 4명이면 어떻게 돼요? 여남도 있고 그럼 4팩에 4팩이 될 텐데 모두 있죠? 남학생이 앞에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곱하기 2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이제 뭐 엄청 중요하다. 근데 지금 잘 보면요. 묶는 거랑 이 사건이랑 사실은 정확하게 2가지밖에 안 배웠어요. 그리고 네모칸 열고 그냥 카운팅하는 거 정도고 대분류 정도 하는 건데 대분류는 뭔가 법칙이 있는 거 아니니까 좀 법칙처럼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는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232번. 뭐 잘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냥 자꾸 나오는 거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네, 봅시다. 5개의 문자 ABCD를 이용하여 한 번씩만 사용하여 사전식 배열을 한다는데 사전식 배열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식 배열법은 뭐가 되겠어요? A가 나오고 난 다음에 쭉 다 나오고 나서 이제 B가 나오고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 C, B, D, A이니까 이 앞에 뭐가 있던 거야? A로 시작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쫙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게 쫙 끝 다 나오겠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거를 찾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몇 가지가 돼요? 이거 4팩이 되겠죠. A 앞에 있고 B, C, D로 자를 바꾸는 거니까 얘도 몇 가지가 돼요? 4팩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빨리빨리 찾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딘가에 C, B, D, A가 있으면 C로 시작하고 여기에 뭘로 시작해야 돼요? 여기도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B 앞에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A가 있는 거 착각하시면 되겠죠. 요게 있는 거고 요것도 한 방에 빨리 세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우리가 저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 C, B, D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A로 시작하는 거 다 하고 B로 시작하는 거 다 하고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근접화해서 가는 경우 찾으면 되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C, B로 시작하면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A가 오겠네요. 자, 그치. 그럼 뭐가 돼?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서 맞습니까? 자, 몇 가지가 돼요? 이 팩이 되는 거고. 자, A로 가는 거, B로 가는 거, A로 가는 거, B로 가는 거, C로 가는 거 다 나오지 않죠? 이미 들었기 때문에. 요거 다음이 바로 뭐겠어요? 너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C, B, D, A는 요거 다음 거가 되니까 더하기 1까지만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68번째 오는 거는 얼마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얼마야? 4팩이 24고. 너 얼마야? 24지. 그치? 그러면 더하면 48이니까 68번째다. 그러면 뭐야? 한 번 더 나가면 돼, 안 돼? 72잖아. 그치? 이해돼? 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 가야지. 몰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머리가 존나 좋은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냥 그만두시고 빨리 검정고시 보는 걸 추천할게요. 왜냐면 빨리 가실 수 있어. 대학 빨리 갈 수 있어. 존나 어렵지 않나? 나 이 거꾸로 가는 게 너무 어려운데? 왜냐면 문제를 거꾸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라. 뭐야? 68번째다 그러면 해서 이렇게 찾아갈 생각 하지 마시라. 이건 낭비네? 요렇게 찾아가서 요렇게 와야지. 생각보다 힘듭니다.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어떻게 가는 거라고? 앞에부터 찾아가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다시 요렇게 하시고 48 갖고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게 오겠죠? 자, 그러면 C, A가 시작한 상태에서 몇 개가 오겠어요? 3팩이 오고 3팩이 얼마가 돼요? 6개가 되죠. 6개 했고 그러면 이제 얼마가 돼? 이렇게 합치면 50? 4네. 그럼 6개 더 가면 되겠네. 60이네. 6개 더 갔다는 것 자체가 3팩을 하나 더 갔다는 거니까 뭐야? C, B로 시작하는 거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찾으면 돼요. 하나 더 가시면은 66이니까 오케이. 거의 다 왔어. C 없잖아. D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너고 너를 다 셌다는 거죠. 너를 다 세면 또 다시 선택이 될 거고. 그쵸? 그럼 뭐야? 두 개 남았으니까 C, A, B, D가 되겠네. 이게 67번째. 됐죠? 이거 다음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이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33번은 비슷한 문제예요. 비슷한 문제인데, 이제 얘는 뭐가 문제야? 0, 1, 2, 3, 4, 5, 6, 7, 8, 9가 아니라 0, 1, 2, 3, 4, 5로 시작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 234번이요. 시간 드릴 테니까 한 2분쯤 드릴 테니까 해볼래요? 공회수 할 때마다 맨날 심즈라는 게임 몰라 심즈도 있고 뭐도 있죠. 시뮬레이션 신이 된다고 생각해야 돼. 내가 신이 돼서 너 절로 가 그리고 몇 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해서 나는 지금 비슷하게 풀고 있어. 너희들이 안 따라하는 거야 이미 여기서. 알겠어? 자 봐봐 뭐야? 어른 2명과 어린 3명 있잖아. 어른 2명과 어린이 3명을 제발 부탁이니까 써. 이걸 내가 눈앞에 보고 쓰는 거랑 아닌 거랑 완전히 달라. 알겠지? 오케이? 끝나고 써도 돼. 일단 한번 너희들이 보고 이해가 되는지 한 번만 봐봐. 알겠지? 끝나고 써도 돼. 근데 진짜로 이건 시간 줄게.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 안 그어져 있잖아. 앞줄에 몇 개 있고, 자, 뒤 3개 있다고 쳐. 이렇게 하자. 어른과 어린이가 반드시 뭐야? 같은 줄에 앉는데. 됐니? 그냥 이렇게 해볼게. 그냥 지울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돼, 애들이. 그 다음에 어른과 어린이가 뭐 해야 돼? 반드시 같은 줄에 앉는데. 그러면 어른이 이렇게 오나? 안 되지, 그치? 이거 대분류 바로 돼? 대분류가 안 되거든, 보통. 바로 되면 상관없어. 근데 내가 대분류가 안 되고 문제 인지가 안 되면 문제 인지하는 방법이 안 되네?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이해돼? 자, 그러면 뭐야? 어른이 여기 올 수 있거나 여기 올 수 있네? 맞지? 이해돼? 그럼 1열과 2열 앞뒤에 올 수 있고 어른이 이렇게 앉았다 쳐. 하라고. 그걸 치면 돼. 알겠어? 어른이 이렇게 앉아. 근데 이것만 있어? 아니지. 이렇게 있고 모두 있어? 이것도 있네 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안 쳐. 그냥 아예. 어른 하나, 어른 1, 어른 2를 안 치라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바꿀 수 있네 몇 가지? 2가지가 되겠네. 이해되니? 어이가 없네. 어이도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너도 다시 이렇게 앉은 다음에 네가 몇 가지가 돼? 2가지 되네. 그치? 너 몇 가지 있어? 3가지 되네. 내가 맨날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왜냐면 여기 오나 같아 안 같아? 동등한 상황이니까. 동등한 상황이니까 내가 뭐라 그랬냐? 숫자 이렇게 있는 다음에 그러니까 쉬워 보이니까 안 따라한다는 거야. 여기 몇 가지 와? 5가지 와. 그 다음에 너 하나 아무거나 5가고 3 이렇게 했었잖아. 내가 문제 풀 때. 그잖아. 여기 몇 가지 오니? 하나 둘 셋 4개 오네. 4개 오고 너 왔다고 치고 지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 문제 풀었을 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똑같아.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그러면 무조건 같은 줄에 앉잖아. 그치? 어디 앉아 상관없고 이제 린 1, 린 2, 린 3이 뭐 하면 돼? 여기 다양하게 앉으면 되겠지? 그치? 그게 몇 가지야? 3팩이죠. 그냥 여기서 자리를 막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도 하냐면 뿌린다고도 하거든요. 여기다 그냥 뿌려버려요. 뭐야? 막 자리 바꾸면서 돌아가면서 앉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3팩이야. 뭔지 알겠어요? 이게 생각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과정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갖다 놓고요. 진짜로 지우시고요. 진짜로 눈으로 보이는 걸로 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할 생각을 전혀 말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2006년 11월 나영 23번. 2006년엔 고3이 이런 걸 풀었는데. 3점짜리로. 필요한 거 적으세요. 알겠죠? 정확하게 다 그림 그리시고요. 그림 그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요소를 다 전부 다 눈에 보이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셀 줄 알고요. 곱할 줄 알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도 필요 없긴 해요. 그냥 저는 아무거나 구성되는 걸로 막 써요.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엄마, 아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쓰시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할머니 있고요. 할아버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있고 아버지 있고 그 다음에 영희철수 있어요. 여생맹 가족이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아무 데나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운전석이에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그려주면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요. 그림을 실제로 그리시길 추천하고요. 이제 뭐라고 조건이 돼 있냐면 제발 안 치셔야 돼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뭐 할 수 있어요? 운전석에 앉을 수 있고요. 영희와 철수는 가운데 줄에 앉는데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P도 C도 다 이상하다고 느껴져요. 내가 그걸 잘 못 쓰는데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 그냥 세면 되거든요. P가 뭐예요? NPR이?
그냥 서로 다른 몇 개가 몇 개를 자리를 바꿔서 앉는 경우를 그냥 우리가 일반화한 것 뿐이거든요. 그냥 세셔도 돼요. 잘 봐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엄마 아빠 중에 앉는 거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올 수 있을 때 몇 가지가 돼요? 두 가지가 되고 어머니를 앉히시고 치우세요. 됐습니까? 자, 이제 누구랑 누가 와야 돼요? A와 B, 영희, 철수가 어디 앉아야 돼요? 이렇게 앉아야 되네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맞잖아. 아니, 세 개, 두 개 앉는 걸 해야 된다고. 이게 경우의 핵심이야. 별게 아니야. 자리 바꾸세요. 몇 가지가 나와요? 4팩에 3팩 나오나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이런 걸 세는 게 4팩에 3팩으로 막 나누고 있는 애들 보면 되게 약간 이상하게 느껴져요. 걔는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 뭐 하면 돼? 빨리 잽싸게 자리를 바꾸면 돼요. 이게 뭐예요? 바로 그냥 일관되게 세 개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일관되게 세 개이기 때문에 그냥 네 가지지. 이거를 4팩에 3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답답해요. 그냥 세라고 카운팅 할 수 있고, 카운팅하는 게 복잡하면 뭐가 돼? 우리가 이런 그냥 그치 구성 요소 갖고 세는 거지. 이해 됩니까? 그럼 뭐가 돼? 앉으려고 했더니 너 앉거나 너 앉거나 너 앉거나 이거 아니에요? 그치? 이해하시겠어? 1, 2, 뭐 1, 2, 1, 3, 뭐 2, 3 이렇게 앉는 거잖아. 그치? 그럼 몇 가지가 돼? 세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앉힌 다음에 A와 B를 앉힌 다음에 이거 자리 바꿀 수 있니 없니? 있네. 그치? 그럼 뭐 하시면 돼? 곱하시면 되겠네.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3P2라고 불러요. 3P2가 바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쵸? 서로 다른 세 자리 중에 두 자리를 택해서 나는 그게 싫은 거야. 나는 이게 앉혀갖고 자리 바꾼다고 생각 안 들거든요. 3P2가. 그냥 나는 뭐라고 하냐면 보통 세 개 중에 이렇게 앉을지 이렇게 앉을지 이렇게 앉을지를 골라. 너랑 앉아. 그 다음에 앉혀. 앉히는 게 뭐야? 앉히는 게 2팩 아니야? 내가 보통 말을 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전 이게 익숙한데 뭐 저만 익숙하지. 그래서 그냥 3P라고 쓰기도 합니다. 3P라고 쓰셔도 상관없다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앉히라고 할 때 안 앉히는 거 보면 진짜 고집 너무 세신 거 같아요. 안 쳐요. 제발 머리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너희들의 머리 한계를 알기 때문에 안 치세요. 이제 몇 자리가 비었어요? 하나, 둘, 세 자리가 비었네요. 얘네 셋이 뭐 하시면 돼요? 여기 앉으면 되겠네요. 이제 뭘로 보여요? 이게 3팩으로 보이죠. 알겠습니까? 다 하세요. 글씨를 쓰고요. 손으로 쓰시고 다 하세요. 수학은 손으로 푸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머리로 안 돼. 내가 몇 문제만 던져줄까, 얘들아? 그 머리로 절대 안 돼. 빨리 나열하는 거 존나 나열하고 앉아있는 거야. 진짜야. 여기는 이게 이 수학이 이래. 자, 됐죠? 다음이요. 어떻게 한번 또 하나 더 해볼까요? 아니, 하나 더 해봅시다. 왜냐면 요 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려고 하겠던 거예요. 또 2분 드릴게요. 시작. 오케이. 자, 그러니까 내 눈앞에 뭐가 있는 거야? 색깔 1, 2, 3, 4번이 있다. 혹은 그냥 색깔 A, B, C, D가 있다. 또는 혹은 그냥 빨간 호초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림을 그리라 했어요. 그림을 그렸고요.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제 난 여기다가 칠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애기들을 놀듯이. 그냥 시뮬레이션 게임 하듯이 하면 돼.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이웃한 요 중에 하나의 색깔을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한 거에 칠하라고 한 거야. 그치? 이해돼? 되게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어쨌든 이웃한 거를 칠하라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이야? 잘 모르겠어. 그럼 뭐라고? 원 케이스를 만들라고 해. 자, 무슨 말이야? 이웃이라고 그러면 얘 먼저 생각하게. 얘가 제일 많이 이웃하잖아. 그치? 변의 공유, 당연히 너희들 많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변을 공유하면 이웃이래. 그럼 이렇게 이웃하거나, 그치? 이렇게 이웃하거나, 이렇게 이웃하거나, 그치? 이게 대분류야, 일종의. 가능한 상황을 찾으면서, 그렇잖아. 분류를 하는 거야. 왜냐면 이웃한다는 저 제한 조건을 해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니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이게 다야? 아니죠. 그렇죠. 이게 다야라는 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내가 뭐라고 하냐면 대분류 놓치면은 뒤에 거 계산해봐야 시간만 버리는 거 아니야? 분류 하나 큰 걸 빼먹으면. 그쵸? 이게 다야라는 거 던져버리고 이게 다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마지막에 뒤에 가서 카운트를 빡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단가? 아니, 내 모두 있어? 이렇게 줄 수 있잖아. 이렇게 줄 수 있고 이렇게 줄 수 있잖아.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번호로 써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내가 해설지에는 이렇게 써놨거든. 일부러 잘 보이라고. 뭐가 있는 거야? 1, 2, 1, 3, 1,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2, 3, 3, 4, 4, 5가 있네. 맞지?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이웃시켜 이렇게. 너랑 무슨 색깔? 같은 색깔. 됐어? 하나 만들어 놓으라니까. 하나 만들어요. 그냥 눈에 보이게. 그러면 여기에 같은 색깔 칠하고요. 여기랑 여기는 뭐 하면 돼? 다
다른 색깔 칠하면 되죠. 그쵸? 총 몇 가지 있고요? 6가지 있고요. 이제 뭐 하시면 돼? 4가지 색깔 들어다가 여기다가 칠하기 시작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제가 색칠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할 건데 뿌린다, 뭐 칠한다라고 할 건데 이렇게 할까? 4가지 있다고 쳐. 야, 4가지 색깔로 칠하는 경우가 몇 가지야? 4가지 색깔로 칠하는 거야. 4가지 색깔로 여기 칠하는 몇 가지야? 4팩이야. 그치? 그냥 뿌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색깔 들어다 그냥 확 뿌려버려 이런 건데 뭐냐?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 팩토리얼 내가 제스처 쓴다 그랬어. 뭐라고 했어요? 자리를 막 바꾼다 그랬죠? 1, 2, 3, 4, 1, 2, 3, 4 막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막 자리 바꾼 게 몇 가지가 돼? 이 안에 4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봐봐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네. 여기다 뭐 하면 돼? 이거 갖다 매칭시키는 거 아니야? 말, 추, 노, 초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는 자동으로 결정되잖아. 이해돼?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색깔로 칠한다는 게 몇 개가 되겠어? 4팩이 되겠네. 끝. 했잖아요. 색깔 다 칠했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을 식으로 바꾼다, 식을 말로 바꾼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오케이? 자, 이거는 확률도 가면 더 중요해지는데 잠깐 봐봐요. 제가 이거 확률할 때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뭔지 바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 NCR 안 해서 미안한데 그냥 방학 때 딱 저 이따 좀 다시 한번 할 거야. 6개 중에 3개를 꺼낼 때 2개 중에 1개를 꺼내고 4개 중에 2개를 꺼내면 다가 돼요. 그래서 당연히 있어요. 6개 중에 3개를 꺼낼 때 2개 중에 1개를 꺼내고 4개 중에 2개를 꺼낸다라고 해서 꺼낸 거 숫자가 뭐 하겠어요? 다 일치해야 돼요. 왜냐면 3개를 꺼내는데 1개 꺼내고 2개 꺼냈으니까 꺼낸 거 숫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검산이에요. 6개 있는데 2개 중에 4개 중에니까 뭐예요? 당연히 6개 중에서 2개 중에 4개 중에 골랐으니까 그쵸? 이거랑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확률 가면 당연히 그런데 지금도 이것만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6가지에서 뭐야? 4팩으로 매칭했구나. 이렇게 거꾸로도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식이 곧 말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눈의 요소들을 다 써놓고 그냥 그대로 돌리시고 그러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어렵습니다. 자, 다음이요. 포함 배제 원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모르겠네. 나 이거 너희들이 이거 할 수 있을까? 그거 어렵지 않은 진술이거든, 이 진술 자체는. 1부터. 근데 이제 너희들이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너희들이 무슨 실력이 못됐다가 아니라 네가 집합을 안 배워서 이게 지금 가능하겠냐라고 한 건데 그냥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잘 해봐. 자, 볼게요.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적힌 50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경우를 구하래요.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경우를 구하래요. 이게 좀 까다롭거든요. 이게 4의 배수도 5의 배수도 아닌 경우. 그럼 뭐야? 4의 배수가 아니니까 1, 2, 3, 5, 7, 6, 7, 6 이러면 존나 헷갈려요. 그렇게 하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그냥 제가 설명할 테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펀치라인 때 한 번 더 할 테니까 오케이? 그냥 모르겠으면은 일단은 그냥 먹어요. 일단 먹은 다음에 몰라 좀 탈을 좀 내. 내가 미안한데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왜 집합에 앞에 놨냐고 얘를 교육과정상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자, 봐봐요. 4의 배수가 아니다. 4의 배수가 아니다. 그치? 야, 4의 배수를 A라고 둘게.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아니다. 뭐라고 쓰면 돼? A의 여집합이야. 이게 A가 아니다라고 읽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무슨 집합? 교집합이에요. 여기도 아니다. 이걸 구해야 되거든요. 4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뭐야? 아니다. 그치? 이걸 구하는 게 좀 빡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기로 선택한 거냐? 얘랑 똑같은 게 있어요. 얘랑 똑같은 게 뭐냐면 나 미치겠네. 이걸 해야 돼? 얘예요. 얘랑 똑같은 게 얘예요. 그냥 전개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A 여집합이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 B 여집합이고 이거 이렇게 하면 얘 교집합 돼요. 알겠습니까? 4의 배수. 안 그러면 이거 못 풀어. 사실 되게 힘들어서 그래. 그냥 풀 수 있으면 풀어. 너희들이 알겠습니까? 나도 모르겠어. 4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여요? A의 집합 B가 아니다. 뭐야? 전체에서 뭐 하면 돼?
A야? 사각집합비를 뭐 하시면 돼? A합집합비가 아닌 거야. A합집합비가 근데 지난 시간에 내가 아예 안 한 건 아니야. 이거 뭐야? 아닌 거니까 이거 구할 거 아니야? 그럼 난 뭐 하면 돼? 전체에서 이걸 구할 거니까 바깥에 거니까 뭐 하면 돼? 얘를 빼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전체 몇 개예요? 50개고요. 이거 뭐예요? 4의 배수. 몇 개죠? 12개고요. 그쵸? 5의 배수 몇 개예요? 10개예요. 했었죠? 4의 배수, 5의 배수. 그럼 뭐가야? 또는이잖아. 또는이잖아. 또는 뭐야 항상? 중복의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얼마죠? 20의 배수 나오죠? 몇 개 빼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의 구조화를 할 줄 알면 이 모든 진술들에 대해서 자기가 막 대응할 수 있어요. 그냥 4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 아니잖아. 4의 배수 아니고 4배수 아니고 고 5배수 아니다. 이렇게 풀면 그냥 뭐야? 너라는 것만 외우면 왜 그런지 묻지 마요. 그럼 집합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모르겠으면 그냥 풀어봐봐. 풀 수 있으면 풀어보고 아니면 말고. 자, 1, 2, 3, 4, 5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래요. 칸 여세요. 순열은 네모 칸을 연다라고 했습니다. 자, 1, 2, 3, 4, 5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예요. 자, 그럼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 올 수가 있어요? 5가지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지울 필요가 없어요. 그쵸? 이해됩니까? 내가 여기에 앞에서 온 게 뒤에서 못 온다고 썼나요? 아니죠? 한 장의 카드밖에 없나요? 한 장의 카드밖에 없으면 뭐야? 진짜로 왔다고 생각하고 지워줘야 되잖아요. 한 장의 카드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네요. 그쵸? 그럼 넌 또 몇 가지가 와요? 5가지. 넌 또 몇 가지가 와요? 너도 오고 너도 오니까 몇 가지가 돼요? 125가지가 돼요. 됐습니까? 자, 서로 다른 편지 4통을요. 서로 다른 편지를 제발 쓰시고요. 우체통 1, 2, 3에다가 뭐 하면 돼? 넣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다 뭐야? A 넣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고 맞죠?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고 A도 B도 C도 D도 올 수 있어. 맞니? 그래서 4 곱하기 4에서 64야. 틀리거든요. 이게 틀려요. 몰수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 대충 풀면. 이게 틀리고 다시 A, B, C, D예요. 그치? 야, 얘가 어디로 갈 수 있어? 우체통이잖아. 우체통이 어디야? 1번 우체통, 2번 우체통, 3번 우체통, 4번 우체통, 1번 우체통, 2번 우체통, 3번 우체통, 4번 우체통, 1번 우체통, 2번 우체통, 3번 우체통. 야, 3번 우체통밖에 없는데 왜 4번이 있어? 1번 우체통, 2번 우체통, 3번 우체통이죠. 그쵸? 몇 가지가 돼요? 3가지. 너도 3가지. 너도 3가지. 너도 3가지.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아까 틀리다고 했으니까 얘가 맞겠지? 얘는 왜 틀릴까요? 간단해요. 1번 우체통에 A가 오고 2번 우체통에도 A가 올 수 있어요. 편지. A라는 편지가 1번도 들어가고 2번도 들어가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알겠습니까? 얘는요. A라는 우체통 1번에 B라는 A라는 편지 A라는 편지가 1번에 B라는 편지 1번에 C라는 편지가 1번에 편지가 1번에 다 가능한 상황이죠. 얘는요.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거 답이죠. 알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 중복순위라는 거거든요. 이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 안 해도 여러분들은 놓고 세는 거고 당연히 중복된 상황이 나와요. 얘를 중복순열이기 때문에 n 파이 r로 써야지 이것만 아니라고 하면 이 경우는 다 나와요. 알겠습니까? 문제들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경우를 세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음이요. 인터넷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나열하는 방법을 새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요. 8팩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왜요? 8팩이 막 자리를 바꾸죠. 그렇죠? 이 안에 지금 내가 8팩이 자리를 바꾼다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8팩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치? 8팩이 뭐야? 얘네들이 막 열심히 자리를 바꾸고 있지. 그치? 이해하시겠어? 근데 너랑 자리 바꾸는 거 어떻게 돼? 알아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나는 사실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세야 돼? 말아야 돼? 세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뭔지 알겠습니까? 자, 다시 다른 걸로 볼게요. A, B예요. 내가 얘네들이 다 이런 식으로 A1, A2가 써 있어요. 구분이 돼요. 자, 그럼 A2, A1, B, A1, B, A2, A2, B, A1, B, A1, A2, B, A2, A1이 있어요. 몇 가지가 돼요? 이게 6팩이에요. 6팩이란 이런 걸 한다. 아이 미안해. 6팩이래. 6가지. 이게 몇 팩이 돼요? 이게 3팩이. 알겠니? 3팩이 뭔지를 알아야 돼. 3팩이 뭐하니? 얘네들이 자리를 이렇게 막 바꾸고 있다.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 내 말이 뭔지? 이게 3팩이야. 그치? 근데 봐봐.
내가 A1, A2를 그냥 이렇게 지웠다고 쳐. 내가 그냥 임의대로 그냥 붙인 거였고 사실은 이게 없었다고 쳐. 그럼 어때? 중복 아니야? 이것도 중복 아니야? 이것도 중복 아니야? 내 경우 몇 개씩 나와? 2개씩 나오지. 그 2개 어떤 거야? 얘네가 자리를 바꾼 걸 카운트하면 돼, 안 돼? 안 되네, 그치? 그러면 빼기야 아니면 나누기야? 나누기지. 왜? 매경우 생기잖아, 그치? 그 나누기 얼마 해주면 돼? 2 해주면 돼? 2야?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뭐야? 2? 빼기지. 왜? 얘네 둘이 잘 바꾼 거니까. 내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요. 얘네들이 잘 바꾸면요. 전부 다 뭐야? 다 자리 바꿨어. 근데 매 경우마다 얘네가 자리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알아볼라? 모르지. 근데 5패 간에는 얘네가 자리 바꾼 걸 셌어, 안 셌어? 셌지. 5패 간에 지금 세는 거야. 막 바꾼 걸 다 5패 간에 센 거야. 뭔지 알겠어? 근데 다시 말하지만 A, B, A, A, B나 A, B, A, A, B나 같아 달라? 같다니까? 얘네들 난 이거 자리 바꾼 거라니까? 바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러면 요 상황이 몇 개 있겠어? 요 상황이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게 몇 가지야? 3 팩토리얼이지. 그걸 알아야 돼. 3팩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몇 가지가 생기는 거야? 요 3팩이 요 매 경우마다 생기니까 뭐 하셔야 돼? 얘네가 자리 바꾸는 경우는 뭐 해야 돼? 제거해 줘야겠지. 얘네가 자리 바꾸는 것도 뭐 해야 돼? 제거해 줘야겠지. 이해하시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자리를 바꾸는 것이 요 숫자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이해해야 돼. 팩토리얼이 뭐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1, 2, 3, 4가 자리를 바꾸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생각을 알면 색칠이 왜 팩토리얼인가? 빨주노초가 막 계속 잘 바꾸면서 그냥 깍지 갖다 붙는 거 아니야? 뭔지 알겠습니까?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불러요. 같은 것이 있다고. 뭐 어떤 게요? 너랑 같고요. 너랑 같고요. 그쵸? T랑 너랑 같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 몇 가지겠어요? 7팩에. NN 자리 바꾸는 경우, TT 자리 바꾸는 경우, EE 자리 바꾸는 경우 뭐야? 다 제거해 줘야겠죠. 뭔지 알겠습니까? 다음이요. 숫자는 크기순. 이는 1 앞에 뭐라요? 문자가 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문제를 풀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거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2는 1 앞에 숫자는 크기순. 숫자 사이에 문자가 올 수 있어. 아, 되네. 이건 되는 거네.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면 경호에서 풀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는데 야, 국어지문보다 얘가 어려울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냥 되는 거 케이스를 좀 몇 개 만들어 봐. 그리고 되는지 거꾸로 읽어보면 되잖아. 아니 왜 자꾸 모르겠대, 한국말인데 씨. 나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나도 해봐. 아니 국어지문 더 어려운 걸 읽으면서 자꾸 왜 이건 자꾸 모르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랜덤 케이스 몇 개 만들어봐. 그 원 케이스 만들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B, 1, 3, 2, C, A. 이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숫자는 크기 순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A, 1, 3, 2, B, C는 아니 미안해. C, B는 아니 1, 2, 3 미안해. 그냥 이렇게 하자. A, 1, 2, C, 3, B. 문자는 순서가 바뀌어도 돼, 안 돼? 문자의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 문자는 막 와도 된다는 거네. 아, 이런 얘기구나, 그치? 숫자는 뭐야?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 일단 무조건 1이 뭐여야 돼? 맨 앞에. 그치? 2가 그 사이에 3이 그 다음에 와야 되고 문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지. 알겠어? 자, 봐봐. 나열해. 얼마야? 전체가 6팩이지. A, B, C, 1, 2, 3으로 자리를 열심히 바꿔. 이 모든 경우가 여기에 다 뭐야? 6팩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맞니? 야, 근데 이거는 지금 봐봐. 미안. 이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된다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럼 봐봐. 이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치? 또 뭐 안 돼? 이런 씨. 이거 돼 안 돼? 이것도 안 된다는 거고. 이거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거네. 그치? 그럼 무슨 얘기야? 1, 2, 3이 이 위치에서 자리를 다 바꿀 수 있어, 없어? 이 위치에서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 1, 2, 3이 순서를 막 바꿀 수 있어? 불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이건 전부 다 뭐 해야 돼? 다? 노카운트 해야 되잖아. 이해하시겠어? 근데 6팩 안에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지. 이해돼? 그럼 뭐 하시면 돼? 1, 2, 3 자리를 못 바꾸게 만들면 되지? 1, 2, 3 자리를 못 바꾸게 만드는 게 뭐야? 1, 2, 3이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뭐 하시면 돼? 다 삭제시켜주면 되겠지. 뭔지 알겠어요? 1, 2, 3은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봐봐요. A에 있는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없다랑 똑같은 거야. 바꿔도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난 이걸 뭐 하는 거라고? 다 제거하는 거였잖아. 이건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해석한 거야? 중복 제거. 이건 그러니까 핵심은 이 얘기야. 이걸 3팩 안에서 세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세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중복을 제거하기도 하고 난 뭐라고도 해? 순서를 뭐 한 거야? 제거한 거야. 순서가 내가 뭐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자리에 따라 차이가 생기면 순서라고요. 제가 맨날 보통 제스처를 하는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계속 물어요. 이렇게. 이걸 진짜 많이 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순서가 경우에서 제일 곱하기가 나누기가 제일 중요하다면서요. 맞아. 그게 1번이고. 오케이? 그게 50% 중요하면 나머지 50%가 순서예요. 왜냐면 순서 배우는 게 다예요. 순열이 순서가 있는 거고 조합이 순서가 없는 거야. 끝이야. 이거랑 이거랑 꼭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순서라고 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뭐요? 자리 바꿔서 어때요? 똑같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A가 자리를 바꾸면 뭐만큼 제거한다고요? 순서만큼 제거한다고요. 오케이? 1, 2, 3의 자리를 바꿔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1, 2, 3이 만드는 순서만큼 뭐 하셔야 돼요? 다 제거해 줘야 돼요. 왜냐면 1, 2, 3은 이 순서대로만 쓰라고 했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순서를 제거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리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건데 이제 이런 건데 지금 방금 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불러요. 1, 2, A, B가 있고 뭐 얘네가 나열하는 걸 좀 알아봐야 돼요. 이게 몇 가지가 되냐면 4팩에 24가지가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거를 순서가 정해진 순열이라고 부르고 같은 것이 순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설명이 되게 거지 같은 게 뭐냐면 A, B, C, 1, 2, 3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조차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얘를 다 X로 바꾸라 그래요. 얘를 다 X로 바꾸라 그래요. 그렇게 풀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얼마가 돼요? 아까랑 똑같죠? 뭐예요? 4팩에다가, 6팩에다가 XXX니까 3팩이지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이거 약간 다 너무 거지 같아요. 그쵸?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들이 몰라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외우라고 하는 거 몰라서 그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제 몇몇 분은 몰라서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책도 봤어요. 책도 교재도 보면 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말이 안 되지. 왜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 그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바꿔보면 편하다는 건데 그럼 이렇게 바꿔야 한다고 외워야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난 뭐라고 했다고요? 순서를 뭐 하고 있다고요? 삭제하고 있고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뭐예요? 순서를 삭제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자리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그쵸? 근데 지금 이 얘기도 똑같아요. 얘는 뭐예요? 얘도 똑같이 6팩에 3팩인데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를 삭제하고 있는 거예요. 제 용어에 따르면 순서를 삭제하는 거. 순서가 뭐라고 했어요? 자리를 바꿔서 차이가 생기는데 자리를 바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순서를 삭제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까? 근데 너는 어떤 거예요? 자리를 바꾼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랑도 똑같아요? 중복을 제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리를 바꾼 거를 카운팅을 해버렸으니까.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 154페이지는 확통 대비 때로는 고난도였는데 작년이란다. 제가 옛날에 이 책을 썼을 때는 그냥 확통 대비 때문에 한 거기도 하고 이게 조합이에요. 이게 조합이에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게 이게 중복순열이고요. 중복순열이란 기호나 중복순열의 정의 아무것도 못해도 우린 중복순열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런 거고요. 이게 조합이고 이게 조합이에요. 그래서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순서가 정해진 순열은 조합이에요. 라고 말하면 잘하는 애들은 알아듣고 나머지는 뭐 이러고 있어요. 순열인데요. 조합입니다. 조합의 원리가 지금 말한 대로 뭐 한 거니까 순서를 삭제한 거니까고요.